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폴란드가 한국과 천무 300대 도입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의 부어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에 한국에서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를 300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투 이후 지상전에서 포병 전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시스템 강화에 나섰으나 안타깝게도 스타로바 볼라제철소가 제조하는 자주포인 크랍은 100대 발주 외에 120대를 추가로 발주받았고 폴란드가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WR-40은 현재 75대를 발주받았고 추가 발주도 예정되어 있어 현재 폴란드의 공급량만으로는 폴란드 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K9 자주포 648대와 미국에서 하이마스 500대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K9을 선택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현지 제조와 타이트한 납기에 대응할 수 있고 K9PL은 자주포 생존성과 직결되는 슈센스쿠트에 유리한 자동장 전장치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선택한 것은 폴란드가 개발한 WR-40에 사용하는 122.3mm 로켓의 사거리가 20km밖에 되지 않아 사거리와 정밀 공격 능력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폭주하는 하이마스 신규 수주와 미군의 재고에서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어 소비되는 GMLRS탄의 수요에 록히드 마틴이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제공받은 16대의 하이마스에서 하루 2회 공격을 실시하면 한 달 만에 5,760발의 GMLRS탄이 소비되지만 록히드 마틴의 연간 생산 능력은 최대 1만 발밖에 되지 않아 미군 재고를 메우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어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에 폴란드군의 요구를 조속히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에서 천무 도입 및 공동개발 가능성을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했고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13일에는 천무 도입 협상이 완료되어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현재 언론에 밝힌 것입니다. 부어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서 천무 도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K2와 K9 및 FA50과 마찬가지로 천무는 최고의 품질과 유효성을 갖췄고 미국산 하이마스와 마찬가지로 300km 앞에 목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천무는 납기가 아주 빨라 내년에 인도가 시작되므로 2023년 말까지 첫 번째 부대 운용체제가 갖춰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폴란드군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하이마스와 천무 두 종류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어 K2와 K9 및 FA50과 마찬가지로 천무에서 사용되는 로켓의 현지 생산이 이뤄질 것이라고도 언급했지만 자세한 기술 이전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하나가 개발한 천무에는 하이마스와 MLRS에서 사용하는 GMLRS탄에 해당하는 사거리 80km의 GPS유도 239mm 로켓탄과 에이테킴스에 해당하는 사거리 180km의 400mm 탄도미사일인 KTSSM-1과 사거리 290km의 600mm 탄도미사일인 KTSSM-2 또한 GMLRS의 사거리 확장탄인 ERGMLRS탄에 해당하는 160km에서 200km의 사거리를 가진 신형 로켓탄 개발도 진행 중이어서 천무의 공격수단의 다양성은 하이마스와 맞먹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폴란드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도 한국에서 천무의 도입 소식을 전했으며 특히 천무는 폴란드 육군에 유사한 무기가 없는 첨단 시스템인 만큼 폴란드 포병들이 임무에 잘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디펜스24는 이번 협약은 폴란드 공장의 생산과 서비스 및 현대화 역량 확보라는 기술 이전을 포함하는 것이며 부어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천무의 발사대가 폴란드의 젤츠와 통합될 것이며 폴란드는 천무의 도입으로 한국에서 미사일 생산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천무의 도입은 미국에서 하이마스 미사일 포병 시스템의 인수와 병행하여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펜스24는 두 개의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운영 능력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거의 500대에 가까운 하이마스 구매를 신청했지만 폴란드가 가정한 시간 내에 미국 측에서 이를 인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스템의 동시 구매가 오랫동안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폴란드 측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에 폴란드 국방부는 하이마스와 별도로 한국의 2차 미사일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천무가 폴란드에 도입이 된다면 폴란드의 미사일 부대와 포병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며 기술 이전은 특히 미사일이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경우 폴란드 내 산업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개의 시스템의 도입은 폴란드 군에게는 매우 큰 도전 과제라고 밝히며 천무와 하이마스 체계를 위한 인프라와 군수 지원 체계, 무엇보다 인적 자원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오늘날 폴란드 육군에서 유사한 무기가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폴란드 포병들이 이 어려운 임무에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마쳤습니다. 폴란드가 이처럼 한국에서 천무 도입을 확정하자 이제는 노르웨이도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노르웨이가 자신들이 개발한 NSM 대함 미사일을 한국에 천무와 호환되도록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잠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르웨이 기업인 콩스베르그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 하나테크 윈간에 필요한 모든 기술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협력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천무의 흥미로운 측면은 이 MLRS가 하이마스 및 M270 MLRS에서 사용된 227mm GMLRS 로켓과 호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NSM 미사일을 천무에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하이마스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NSM과 하이마스와의 호환 가능성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폴란드의 디펜스24는 한국 발사대로 노르웨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새로운 모듈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이마스 미사일 컨테이너가 천무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 모듈은 하이마스와 호환되어야 합니다. 이상이 기사의 전문이었습니다. 참고로 폴란드군은 현재 NSM을 사용 중이며 FA-50의 NSM 다목적 순항 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외신 보도는 폴란드가 보유한 NSM을 천무에서도 발사할 수 있게 만들어서 폴란드의 병참 유지에 도움이 되기 위한 폴란드 측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르웨이 입장에서도 NSM을 천무와 통합하게 된다면 노르웨이는 NSM 기반의 모든 미사일을 자체 생산해서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으므로 천무에 NSM을 통합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어 천무를 통해서 NSM의 해외 판매량을 늘리려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천무는 폴란드를 통해 유럽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미사일 통합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영국이 처음으로 AIM-120 암람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밀리 합참의장은 램슈타인 회의 후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 예정인 나삼스의 탄약 제공을 제외한 나라가 여럿 있었다고 밝혔으며 이어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처음으로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공 시스템인 나삼스는 전용 요격탄이 아닌 AIM-120과 AIM-9 및 IRIS-T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방 전투기를 운용하는 나라들이라면 나삼스의 공대공 미사일을 제공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어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인 람슈타인 회의에서 탄약 제공을 신청한 국가 중 하나가 영국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공을 제한한 다른 나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람슈타인 회의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AIM-120과 AIM-9 및 IRIS-T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 이란이 개발해 러시아에 제공한 자폭 드론인 샤흐드 136과 교전해야 하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방공요격용 미사일 부족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는 나삼스의 존재는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덧붙여서 나삼스용으로 개발 중인 암라미아를 사용할 수 있다면 나삼스의 교전 범위는 30km에서 50km로 확장되지만 30km라는 교전 범위도 AIM-120C7의 시커와 RIM-162 ESSM의 로켓 모터와 제어 소프트웨어를 조합한 AIM-120의 사거리 연장판의 수치이므로 전투기용 AIM-120을 사용했을 때는 교전 범위는 기존 추정 30km에서 최소 15km로 범위가 더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서방 세계의 공대공 미사일 제공은 우크라이나의 기간 시설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